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법조 움직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법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이 김명수 사법부 정말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본인 스스로가 거짓말 명수로 지금 비아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사법농단이랄까 또 정권 입맛 맞추는 그런 사법부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중에 이제 김미리 판사,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도 웬만하면 이제 알 거예요. 김미리가 누군지. 예, 이 사람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4년간 있으면서 권력비리 관련 재판을 전부 몽땅 맡고 있는 사람인데 몸이 아프다고 3개월간 병가를 내버렸어요. 지금 일부 재판은 지금 결심 공판을 해야 할 이 판국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심 공판할 그런 그 판결도 그렇죠. 재판도 있고 또 공판 아예 열어야 될. 예, 울산 하명수사 그 공작 1년 3개월간 재판이요? 놀다가 지금 5월 달에 잡아놨는데 그러고는 싹 병가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그런 재판 바로 전날 지금 뭐 병가내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휴직까지 이어졌는데 장장 4가지 사건이에요. 울산시장 사건, 그 다음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검찰 무마, 최강욱 선거법 위반. 이 4가지 다 현 정부 인사들과 얽혀 있거나 정말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런 그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최강욱 재판은 하루 전날이고 공교롭게도 그 울산시장 그 선거는 선거 개입 그 재판은 1년 3개월 동안 열지 않다가 이번에 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판사가 이 합의부가 바뀌었잖아요. 전에 합의부에서 대등부로. 부장판사 3사람이면 대등 재판부로 바뀌었죠. 그 전엔 부장판사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보다 경험이 낮은 배석판사 둘. 이게 말이 합의지 사실은 이 부장판사가 나이 어린 배석판사들을 교육시키는 도제식 뭐 그런 그 관행이었다. 그래서 대등, 그러니까 경력이 거의 비슷한 부장판사 셋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라. 이렇게 지금 이 대등으로 바뀐 첫 번째 재판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지금 그만 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판사가 임명이 됐지만 이것도 하세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새 판사 오면은 그런 기록도 다 봐야 할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쭉 보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하면 자기도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증인도 새로 불러서 듣고 이거 부지 하세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김미리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아마 상당히 심적 부담은 많았을 거예요. 이게 뻔하니 김명수 생각도 알고 정권에 거기에서 오는 압력도 있을 텐데 이거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지난번 뭐 조국 동생 판결은 진짜 웃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병가 내고 가버리는 게 수다. 몸도 아프기는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속된 말로 튀는 게 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워낙 김명수가 총애하는 이 판사니까 그리고 거기다 다 권력 비리를 맡겨놓은 것은 네가 좀 알아서 잘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좀 뭐라 할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랄까? 일단 병가 가버리면 재판은 엄청나게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임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이제 퇴임해야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아팠을까? 이 사람이 정말 심적 고통이 있을까? 왜냐하면 최소한 그간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중립적이고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재판부의 판사의 입장이 아니라 조국 재판 같은 때 보면은 아니 그 검찰 수사는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검찰의 어떤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라고 막 뭐 대놓고 한쪽 편을 드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의 두 번째 분석,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뭉개서 깔아뭉개서 흐지부지 만드는. 그런데
일조를 하는 안 그랬으면 이 네 가지 사건 벌써 끝나야 되고 벌써 이제 항소심으로 갔어야 될 사건이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문제기에서 갖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휴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딱 던진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미리 판사는 또 뭐 조언 재판이라 해갖고 조국이라든가 그쪽 변호사들한테 그런 뜻 아니에요. 혹은 이제 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썩 조언을 해주는 그거 가지고도 또 논란이 많고 그랬는데 뭐 속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속을 들어가 본 적도 없으니까 알 길은 없지만 오비일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격이죠. 매 이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가를 그것도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이면 중병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도 3개월가를 병가를 낸다. 그건 중병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병이 아니라도 자기가 끌고 왔던 재판에 마무리는 지어줘야죠. 그럼요. 예를 들어 최종 결식목판 하루 전에 그냥 병가를 낸다. 이건 재판부에서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광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 그 재판 아닙니까? 하루 전에 결심공부 하나 앞두고 그것도 뭐 말도 없이 병가 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연기고 뭐고 언제로 되게 하면은 언제로 연기를 한다든가 뭐 어찐다든가 그런 공지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가버렸다는 무책임한 자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김미리 후임으로 온 마성령 판사 이분도 성향이 좀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미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우리법 국제인권법 출신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즘은 이제 판사가 임명이 되거나 혹은 판사의 결정이 났을 때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 이걸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상식적이지 아니한 판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마성현 판사를 봤더니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그 재판을 받던 월간조선의 우종찬 기자. 내용은 이겁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자기와 사건과 관련돼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판사와 식사를 같이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갖고 그냥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 명예훼손을 갖고 현직 기자를 법정 구속시키는 예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뭐 이유는 뭐냐면 이건 어쨌든 제보 내용이 불확실하더라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 언론의 사명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것도 사실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적인 어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 과정이냐 이 오보를 내더라도 그 오보가 무조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법의 판단이라서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갑자기 법정소로 몇 개월형을 때리는 것 이건 좀 무리했다라는 형입니다. 근데 그것도 조국 장관과 연관된 그런 명예훼손 재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향이 완전히 또 이런 그 김미리 판사 못지않은 좀 편향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사법부가 완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어떻게 보면 사법농단, 신적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 비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 또 하나가 정권 입맛 맞추는 그런 재판 결과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걸로 이제 뒤늦게 밝혀진 거죠.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죠. 김양호 이제 부장판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제징용 그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한일 관계에 아주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특히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일 감정을 촉발시키는 그런 도구로도 정치적으로 활용해 먹은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나온 재판과 이번에 나온 재판 결과가 같은 서울중앙지법인데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나온 재판은 반인도적 그런 불법 행위는 국제법 그런 애에서
제외된다 적용해서 예외 적용해서 그래가지고 1억 원씩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내라. 그런데 이번에 그 당시는 이제 1월 8일일 거예요. 김정권 부장판사. 이번에 내린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걸 또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지금 뭐 어떻게든 좀 개선해 보려고 온갖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추파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 반일 죽창가 부를 때는 그냥 언제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쉬우니까 문재인 정권이 도쿄 올림픽도 좀 이용해야 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또 외교를 대일 관계를 180도 바꿔가지고 일본한테 싹싹싹 손을 비비고 있는 네. 그런 형국이니까 재판부도 이렇게 내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이 시각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건 분노하되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한 이 협약이 그건 국가 간 공식 협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했죠. 뒤늦게. 그러면 지금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공식 협약은 그 나라의 사법부의 결정이 어떻게 됐든 그건 국내 사정이다. 네. 국가 간의 문제로서 국내 사정을 놓고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을 위반하는 건 비엔나 협약에서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네. 뭐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이게 전임 재판부로 완전히 뒤집었다기보단 전임 재판부의 확정 판결은 다 끝났고 거기서 이제 소송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까지 일본 정부에 하라고 했는데 이건 확정 판결이지만 그걸 집행하는 판결이다. 집행하는 판결에서 소송 비용만 딱 놓고 그건 일본 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송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내렸던 판결 내용을 완전히 비판하고 나서는데 그렇죠. 그런 내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재판부 부장판사 재판장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하고 뒷사람이 완전히 디스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완전히 전부 다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그래서 소송 비용은 아니야 이렇게 됐지만 소송 비용이 아니라 1억 원도 일본 정부가 내야 되는데 확정 판결은 그 같은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될 게 뭐냐면 보통 재판이란 건 소송 당사자가 이렇게 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재판이 근데 직권으로 열렸더라고요.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랑 상관없이 직권으로, 소송 비용 그 일본 정부 아닙니다라고 그냥 열어버렸어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이게 정치적인 어떤 또 이 이유가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양호 부장판사가 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그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강제 집행, 그 1억 원씩, 그걸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외국에 대한 강제 집행은 해당국의 주권과 권위를 손상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판결을 뒤집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문재인 정권이 그 판결 뭐 잘 됐다는 식으로 우리야 뭐 사법부가 내린 것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싹 하면서 반일 죽창가를 불러대더니 이번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런 내용을 했다는 것은 정부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 또 일본 보라는 듯이 일본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재판부까지 이렇게 잘 구워 삶아갖고 노력하고 있어. 그거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뭐 여상원 변호사나 혹은 또 이번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하실 때 한번 또 좀 또 짚어봐야죠.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굳고 주장하는 게 우리는 소송 비용만 얘기합니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본 그 확정 판결에서 1억 원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사실 굉장히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제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확정 판결 자체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의 문제점을
다른 재판부가 지적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지적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 재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당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재판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다. 그러니 우리 한일 관계를 좀 잘 해보자. 뭐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 뭐 판결에 대한 그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오늘 21일 오늘입니다. 곽예림 할머니를 비롯한 20명에 대한 또 다른 판결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예. 이 판결까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판결의 연장선상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그냥 재판부는 지금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 외교적 정치적 그런 그 흐름에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어쨌든 사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김명수 사법부 참 걱정이 많습니다.